일본의 C19 신규 판정자 수는 352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에서 시행한 PCR 검사 수는 총 44만 9,671로서 누적 확진자 수 2만 353으로 계산하면 확진율이 무려 5%에 수렴합니다. 우리나라가 총 검사 수 139만 6,941에 누적 확진자 수 13,373명으로 확진율이 1%도 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무려 5배 이상의 C19 발생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지난 9일 판정된 일본의 C19 확진자 352명 중 224명은 전부 도쿄에서 발생한 환자들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지역 간의 분열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현인 후고현의 지사는 이날의 대책회의에서 도쿄가 악의 뿌리이다, 제대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한다 라며 지자체장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일본에서는 한국에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는 드디어 한국이 일본과 진심으로 싸움에 나섰다, 8월 4일부터 일본과의 전면전이 시작될 태세라는 기사가 기고되었는데요. 이것은 역시 작년부터 불거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일본 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을 명령하였으나 일본 제철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때문에 한국의 법원에서는 만약 일본 제철이 계속 대답을 회피할 시 8월 4일을 기한으로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공시송달을 하였죠. 기사 속에서는 일본은 원래 한국을 준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일본이 준적국인 것 마냥 행동해왔다. 일본 정부 측이 이러한 한국의 언동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한국의 횡포는 지속되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에 한국은 WTO 제소라는 대응을 보였고, 점점 깊어져가는 양국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현실을 무시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오직 변명투성이이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무위무책의 한국은 결국 신뢰를 잃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8월 4일부터 일본과 한국은 진심으로 전면전에 들어갈 것이다 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의 골은 오직 한국의 잘못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언론에서는 한국의 대일 정책은 항상 즉흥적이다,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훨씬 좋은 판단이었다 라며 WTO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한국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지난 30일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을 기초로 한 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은 그간 진행해왔던 한일 간의 대화를 쓸모없게 만드는 조치이다. 수출 정책 관련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대화 요청은 전혀 없었다, 절차대로 WTO 제소를 진행하겠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마치 우리는 계속 한국과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오로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을 꾸준히 마련해온 것은 한국이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뻔뻔하여 화가 치밀어 오를 뿐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거짓 정보를 뿌려대며 여론을 흐리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모든 흐름이 일본에게는 불리하고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얼마 전 일본이 요구했던 무역관리 조치를 모두 개선하였다며 일본 측에 대답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관리는 미흡하다며 수출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대답을 할 뿐이었는데요. 이런 일본의 뚝배기를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일본이 주도하는 WTO 무역정책회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40여 개 국가와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한 회의였는데, 이곳에서 한국의 대표가 난데없이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한국에 대해 시행 중인 무역관리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무효하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때의 회의는 일본이 주도하여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이때 일본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전에 한국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한국은 여전히 무역관리에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미흡한지를 일본이 직접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회장에서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나라임이 탄로나고 말았죠. 일본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9일에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문제를 다룰 패널 설치를 추진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WTO의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패널 설치를 거부하고 나설 뿐이라면 WTO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패널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가오는 29일에는 일본이 패널 설치를 또다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WTO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여 제3국이 한일무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죠. 이제 한 달의 시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시간이 다가오기 전 최대한 국제여론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한국이 WTO를 제소하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계속 한국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일 무역 분쟁에 개입할 예정인 제3국들이 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일본의 편이 아닌 한국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즘 각종 국제기구에서 존재감이 저하되고 있다며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국에서는 WTO 수장을 배출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차기 수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이외에도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8개국에서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상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죠. 왜냐하면 WTO의 수장은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번갈아 선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진국 차례인데 출사표를 던진 국가 중 선진국은 한국과 영국뿐이죠. 그런데 이 두 국가 사이에서는 영국보다 한국이 뽑힐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데요. 1995년에 시작된 WTO는 164개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부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발언권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1.59%로 1위, 중국이 10.1%로 2위, 독일이 7.1%로 3위, 일본이 4.04%로 4위이죠. 만약 미국이 영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인 현재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영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중국은 한국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독일 같은 경우 유럽연합 EU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현재 브렉시트를 통해 EU를 탈퇴하는 영국과는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반면 한국으로부터는 C19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아 성공적인 방역을 하는 등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독일이 유럽 내에서 대영국 무역 고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아닌 한국이 WTO 수장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볼 때 중국과 독일의 지분을 합치면 17.2%로 11.59%의 미국이 영국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압도적인 차이로 WTO의 수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예상한 일본에서는 WTO 수장 선출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영향력은 4.04%밖에 되지 않기에 미국과 힘을 합쳐도 겨우 15.6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는 여전히 2%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미중무역 분쟁 간의 갈등을 조율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이상 미국이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수장에 선출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국의 언론을 통해 한국인 WTO 수장이 배출되는 것도 막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에서 WTO 수장 후보가 나오는 것은 일본의 통상 정책에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을 WTO에서 제소하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다.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이 WTO 수장이 된다면 앞으로 일본의 통상 정책에 큰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라며 자국 내 여론을 다지고 있으며 지지통신에서는 한국의 후보가 WTO 수장에 당선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강제징용의 문제나 수출 규제 등의 현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측에서 WTO 수장이 나온다면 앞선 사태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발언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죠. 실제로 이런 기사들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WTO의 수장이 된다면 일본은 그 즉시 WTO에서 탈퇴해야 한다라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른 국가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발악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체 일본은 왜 한국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은 결코 속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 한국의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일본의 사고방식에는 자기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아시아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는 이념이 있어.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무대에 부상하고 있으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한국은 일본이 지배하던 전자제품 등 수많은 시장에 진출해서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거짓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고 인터뷰 자막을 조작하고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해 늘 거짓말을 하며 다른 국가의 유물을 훔치는데 그것이 항상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지.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 막상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투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 중인데요. 실19 사태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자국의 여행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캠페인이 자국의 여행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교토 등 규모가 있는 지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지만 누구도 찾아줄 매력이 없는 각종 지방의 경우 한국인이 아니고서야 찾아올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은 최근 한국인에게 하늘길을 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 대상국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10개국을 선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다가오는 8월까지 공항에서 가능한 PCR 검사 수를 하루 4,000명 수준까지 올리겠다 했는데요. 현재 일본 내 공항에서 하루에 가능한 PCR 검사 수가 최대 2,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능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해야 할 만큼 일본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인종차별에 저항하다가 현지인에게 흉기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인 알바니아계 청소년들은 원래 프랑스 경찰의 관찰 대상이었으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100% 가해자 청소년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황당할 뿐입니다. 집단 폭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미움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시작되겠네. 일본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라가 하나 늘겠어. 한국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피해를 보도할 때마다 또 한국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 이미지가 나쁜 것이 이런데 영향을 주는 거지. 미움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